그럼 피곤하게 그러죠. RPM인가요? 개념원인가요? RPM이요? 몇 번? 114요? 94? 몇 번? 644. 거듭 말하지만 밀리고 공부 안 해오고 들 생각해오고 그러면 이 방식이 별 도움이 안 돼요. 자기가 고민을 했는데도 모르는 걸 물어봐야 바로바로 접수가 됩니다. 고민도 안 됐고 풀지도 않았다. 그럼 뭐 그냥 구경하는 거죠 뭐. 그럼 가보다 할 뿐입니다. 뭐 같은 기회를 그렇게 날릴지 말지는 지 선택이죠. 지 팔자 지가 만드는 겁니다. 못하면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거지. 난 안타까워서 해주는 말이에요. 644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연립방정식인데 우리가 익히 아는 형태는 아니고 비례식도 나오고 뭐 익숙한 형태도 나옵니다. 하지만 어떻든 문자 두 개고 단서가 두 개인 건 맞죠? 그러면 이 식을 갖다가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로 바꾸시면 하면 됩니다. 비례식,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같다. 알아요? 몰라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y 빼기 3이라는 내항의 곱이 x 더하기 6, 1은 곱하나 마나니까 이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러므로 얘를 풀게 되면 4y 빼기 12는 x 더하기 6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서식이 됩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가 됐죠? 두 번째 갑니다. 얘는 분모가 있는 분수기 때문에 분모에다가 양쪽에다가 뭘 곱해줄까요? 네, 최종배수 20 곱하니까 여긴 4가 남으니까 4y가 될 거고 여기는 5가 남을 테니까 마이너스 5에 3x 더하기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0 양변에 곱하니까 됐나요? 정리하겠습니다. 4y 빼기 15x 빼기 10인데 넘기면 플러스 10이니까 이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xy에 대한 두 가지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푸느냐? 얘 같은 경우는 네, 대입법으로 갈까요? 이 식에서 본다면 4y란 녀석은 얘 이항하면 x 더하기 18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이 4y 통째로 이걸로 갈아치워도 되겠죠? 됐습니까? 꼭 대입법을 y와 x만으로 대입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셔도 됩니다. 4y를 그대로 똑같은 모양이니까 갈아치워도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18 빼기 15x가 마이너스 12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풀게 되면 마이너스 14x가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28이 되나요? 안 되나요? 따라서 x는 2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저 x가 2라면 y 값은 여기다가 x 대신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겠죠. 뭐 아니면은 뭐 식 두 개 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됩니다. 두 개 구해놨으니까. 자, 아무튼 간에 여기다 넣습니다. x가 2하고 했으니까 얘가 20이 되므로 y 값은 4, 5, 20. 5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래서 x의 값 구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그렇게 구한 해가 방금 해 구했죠? 2,5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바로 이 녀석을 만족한다는 건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x에다 2 집어넣으면 12, y에다 5 집어넣으면 5k. 이 값이 8이니까 자, 얘를 일로 넘기면 4가 남고 이거 넘기면 5k가 되니까 4가 아니고 6이 남는 거. 아니, 맞지? 12p가 8이니까 k는 5분의 4가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까만 파트는 딱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평이한 거죠. 초록색 같은 경우도 저게 비례식으로 주어졌던 아니면 분모가 있는 형태가 됐던 정돈에서 우리한테 익숙한 두 가지 단서 연립방정식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일정을 잠깐 공유드리면은 여러분은 이제 연립방정식의 활용만 남겨놓고 있는데 2월 중으로는 아마 2학년 과정이 다 끝날 겁니다. 개학 전까지는 2학년 과정을 한번 마칠 겁니다. 끝난다라는 건 오해하지 마세요. 마스터가 된다는 게 아니라 선행을 한번 마친다는 뜻입니다. 기말 범위까지. 그럼 바로 여러분에게 문제집 한 권을 추가로 해서 학기 중에 더 풀릴 걸 나갈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센을 풀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센 2학년 거 다 풀었습니까? 2학년 1학기 거 한 적 있으십니까? 네, 센이나 아니면 비슷한 것 중에 하나를 미리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미리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더불어서 프린트물로 기출문제 위주로 계속 돌릴 겁니다. 시험 대비를 나는 3월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말 시험 칠 때는 여러분 아마 중간 범위 시험 칠 때쯤이면 기말 시험 범위까지 대충 돌리면서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2학년 2학기 거를 나갈 겁니다. 아시겠어요? 2학년 2학기 거는 아마 중간고사 지나면서부터 슬금슬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2학년 2학기 거를 다 끝낼 겁니다. 그리고 2학기부터는 3학년 거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3학년 거 끝낼 겁니다. 그래야 내년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걸 미리 그나마 1년 선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그것보다 늦춰지게 되면 고교학점제 대비를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미리 선행하는 그 기간 자체가 최소 한 10개월 정도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물론 대학을 안 가거나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겠다라면은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도 해줄게요. 요즘 AI 시대잖아요. 이름 있는 대학 안 나오면요, 대학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봤자 인정도 못 받아요. AI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중간한 사람들은 취업을 못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빨리 장사라던가 아니면 노동운동을 갖다가 스킬을 배우는 게 낫습니다. 목수 자격증을 따든가 전기 자격증을 따든가. 아직 로봇이 그 정도까지는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 한 10몇 년 지나면 사회에 진입을 할 텐데 그때까지 내다본다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제일 불쌍한 게 옛날 생각하고 정신 못 차린 애들입니다. 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진짜 먹고 살기 힘들 거예요. 다음 644 된 것 같고요. 몇 번이에요? 652. 자,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본래 두 줄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길게 3개가 되어 있는 경우라고 했죠. 보다시피 이렇게 A는 B와 C가 같다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죠? 네, 누구 정할래요? 여기서 네가 마음대로 정하세요. 참고로 매개 해주는 가운데 중개해주는 놈은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네, 얘가 중개하는 게 좋겠죠? 잘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요거 하나와 그 다음에 3ax 플러스 by 빼기 6은 x 더하기 5y라는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뽑아냈습니다. 맞습니까? 규원이 말대로 요게 증검다리가 돼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 쪼갰다 이 뜻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가온이 알아듣습니까? 좋습니다. 내가 지금 혼내지만 내가 더 무서운 거 얘기한다면 지금이라도 못 따라온다면은 지금은 좀 늦게라도 이해해야 되겠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정말 수업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무슨 말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알겠어요? 그게 정말 무서워요. 나만 거기서 이해 못하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수포자가 돼요. 포기를 그냥 해버려요. 아직은 아니니까 노력하세요. 자, 모두 마찬가지. 자, 근데 여기에 해가 5, 1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러면 더 이상 XY를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 대입 먼저 해버리는 게 낫겠지. 자, 이게 5가 되고 1이 되고 5가 되고 1이 되고 5가 되고 1이 되고 5가 되고 1이 돼.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5a 빼기 3b 더하기 8이 5 더하기 5니까 10이 되나요? 안 되나요? 5 곱하기 5 곱하기 1이니까. 됐습니까? 다음에 아래식은 15a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6이 5 더하기 이것도 5네요. 뭐 어차피 같은 것이니까 10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갖다 풀면 되는 되게 단순한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본다면 지금 대입법을 할래요? 가간법을 할래요?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얘 정리하면은 15a 더하기 b는 16이 될 거고, 얘 정리하면 5a 빼기 3b는 2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두 개씩 갖다가 지금 정리까지만 끝냈어요. 두 개씩 나왔죠? 가간법 하실래요? 대입법 하실래요? 좋습니다. 가간법 하게 되면 위의 식 3배 하겠습니다. 자, 45a 더하기 3b가 48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다음 5a 빼기 3b가 2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50a가 되고 얘는 사라지고 50이 되나요? 안 되나요? a가 얼마? b는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아무데나 넣으세요. a가 1이니까 1이면 5가 되죠? 5 빼기 3해야 2가 나오겠죠? b가 1이 됩니다. 맞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요 식에 다시 넣어볼게요. 1 넣으면 15, 1 넣으면 1이니까 16 되겠네요? 따라서 AB값 구했으니까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뭐라고요? 아, 미안해. 2번 풀라고 그랬나? 나 지금 미안. 이걸 왜 구하고 앉아있지? 이거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맞죠? 막판에 틀렸다. 1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되니까 안 되니까 왜 갔다 일로 갔지? 네, 이거 같습니다. 마지막 줄 빼고는 나머지는 저 풀이가 맞죠? 어렵나요? 이해되나요? 해가 저거라는 거니까 xy 더 이상 가져갈 필요는 없지. 그리고 아까 말한 a equal b equal c라는 것은 a는 c와 같고 b는 c와 같다로 두 줄 쪼개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지우는 자세가 많이 좋아졌어요. 몰라도 되니까 솔직하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모르는 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무식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아직 이 문제의 이 유형을 잘 모르는구나. 즉 내가 공부할 게 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시험 문제는 보통 그런 데가 나오면 틀리거든요. 그걸 미리 내가 메꿀 수 있다는 기회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대신 열심히 풀어보고도 안 되는 걸 찾으시는 게. 정리됐나요? 다음 있어요? 659번. 이런 유형의 문제도 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숙제를 열심히 했다면 이런 유형 많이 봤어 느낌이 들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사실 A equal B equal C는 맞아요. 그걸 규원이 얘기한 대로 두 줄을 쪼갠다면은 규원은 어떻게 쪼개는 게 좋겠지? 5x 빼기 y는 10이다. 그 다음 마이너스 ax 더하기 3y 더하기 8은? 그렇지. 얘가 간단하기 때문에 얘를 연결시키는 걸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놨는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긴 a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꼭 xy 말고 다른 문자가 있는 녀석들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완벽한 단서로 쓸 수 있습니까? 범인을 잡으랬더니 범인을 하나 더 달고 왔잖아. 얘랑 엮이면 의미가 없어요. 문자가 3개인데 단서가 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는 못 써먹어 처음에는. 알겠어요? 그럼 다른 단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단서는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 여기 문장으로 되어 있는 단서가 숨어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x 대 y가 2 대 5가 되니 안 되니? 이거 아까 내항이고 외항이고 했으니까 2y가 5x가 되니 안 되니?
그럼 이것도 분명히 하나의 단서식이 돼야 안 돼. 그럼 얘랑 멀쩡한 애 두 개로 먼저 단서 두 개 찾았네. 그럼 얘는 잠깐 버리고 얘네 두 개 갖고서 xy 구할 수 있어 없어? 자, 구합니다. 근데 대입법 중에도 굳이 xy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5x를 얘로 통째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가 2y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럼 2y 빼기 y니까 y가 10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y가 10이라고 했으니까 20이 되니까 x는 4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xy 구했어. 얘네 두 개 가지고. 그럼 이제 아까 안 건드렸던 이 a 딸린 애를 갖다가 요 y10을 여기다 넣고 x4를 갖다 여기다 넣으면 될까 안 될까? 맞죠? 네. 자, 왜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xy라는 건 근이란 얘기잖아. 그 근이 b도 2대 5라는 거 만족했으니까 요 세 가지 단서를 만족시키는 xy의 근은 다 같아 안 같아? 그러니까 대입해도 되겠지. 그러면 대입합니다. 자, x가 4였으니까 마이너스 4a 더하기 y가 10이었으니까 30 더하기 8은 10이라는 식이 되니까 마이너스 4x 자체가 마이너스 28이 되나요 안 되나요? x는 그래서 7이 되겠죠. 됐습니까? 맞습니까? x가 아니고 왜 갑자기 x로 바뀌었지? a 쏘리 되나요? 평이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 리스닝 테스트 좀 해보자. 지금 이 문제풀이에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 내용은 뭐였어요? 이런 유형을 풀 때는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리스닝이에요. 집중을 잘해서 핵심을 뽑아낼 수 있느냐는 능력이에요. 부족한 단서는 버리고 새로운 단서를 문장 속에서 발견해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문자가 섞여 있는 단서는 버리고 다른 거 살릴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문장에서 다시 뽑아내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멀쩡한 두 개의 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려면 이 키포인트를 내가 설명한 걸 갖다 캐치해가지고 적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뭐든 잘하는 거예요. 정보를 봐도 이게 핵심이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킵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서 적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최상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야 이럴 때는 한글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 그렇구나 이때 적으면은 걔는 그냥 공부에 소질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는 머리로 먹고 살면 안 돼요. 몸으로 먹고 살아야 돼. 이걸 염두에 두세요. 설명할 때도 아 이게 핵심이구나. 여러분은 그걸 여러분이 캐치하는 거예요. 내가 언급도 해줍니다. 근데 최악은 언급을 해줘도 안 적는다.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푸는 게 맞구나. 이런 게 앞으로 내가 필요한 거구나. 그걸 알아서 적어놔. 그래야 아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맥락을 알고서 껍데기가 바뀌더라도 건드릴 수 있는 능력이 돼. 그게 본질이니까. 아 요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겠구나. 그게 여러분이 갖춰야 될 거지. 요 문제 똑같은 거 뭐 숫자 해가지고 푸는 거 그거 해서 뭐하냐. 그걸 통해서 이 방식을 캐치하라는 거지. 그리고 그걸 굳히게 하려면 반드시 오답노트를 해야 됩니다. 밀리지 않고. 내가 이 얘기도 했어요. 아까 교훈이 혼낸 이유가 배우면 밀린 게 다른 게 있더라도 배운 게 식어가기 전에 오답노트를 바로 해서 굳히기를 해야지. 한참 지나면은 그거 오답노트 지금 한다 그러면은 기억이라도 잘 나겠냐?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야. 따끈따끈할 때 먹으려고 하고 내가 이미 좀 못 깨달아가지고 이미 쉽게 차게 식은 게 있으면 그건 어차피 식은 거니까 나중에 먹어도 식었어. 그럼 지금 따뜻하게 나오는 것부터 먼저 소화를 하면서 이걸 차츰차츰 나눠가지고 해결을 해줘야지. 근데 이거 먼저 하겠다고 이건 계속 뒤로 밀어서 계속 쉽게 만들고 찬 거 먹고 그럼 평생 찬 거 먹어요. 다음 몇 번이에요? 없어요? 664번.
자, 누구는 제대로 보고 누구는 잘못 본 문제, 뭐 누구는 뭘 잘못 보고 이런 문제인데 이 유형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럴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설명을 해줄 텐데 이 문제에 국한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껍데기가 달라지든 말든. 이 연립방정식 푸는데 윤호는 A를 잘못 봤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를 구했대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잘못 본 애한테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쓰레기잖아. 그럼 누구는 잘 봤다는 얘기야? A를 잘못 봤으면 여기서 누구는 잘 봤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얘는 버려. 얘만 챙겨. 멀쩡히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 XY가 1인 거 대입해도 이 식은 성립한다는 거 아니겠어? 맞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1, 2 집어넣으니까 4 더하기 B가 7이라는 거 알아 몰라? 그럼 B가 얼마야?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잘못 봤으면 버려. 잘 보내로 가. 됐어? 다음에 우진이 갑시다. 우진이 같은 경우 지금 B를 잘못 봤대. 그럼 우진이는 누군 잘 봤다는 거야? 이거 잘 봤다는 거잖아. 우진이는 얘로 살려. 근데 이게 근이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5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5A 플러스 1이 11이라는 식이 나와 안 나와? 그럼 A가 얼마겠어? 2가 되겠지. 다 구했잖아. 그럼 이제 뭐 구하래? 처음 제대로 된 해를 구하래잖아. 그러면 잘못 보지 않은 처음 멀쩡한 식을 설립하면 되겠지. A가 얼마냐면 2라고 했으니까 2x-y가 11이고 B가 3이라고 했으니까 4x 더하기 3y가 7이 되겠지. 이게 멀쩡한 연립방정식이지. 이거 푸는 건 뭐 해줘야 돼요? 뭐 가관법 할까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해주긴 해줘야겠지. 가관법. 자, 얘 세배합시다. 얘 세배하면 6x 빼기 3y가 33이 됩니다. 그럼 얘하고 얘를 가는 거니까 더하시면 10x가 40이 됩니다. 얘는 사라질 거고. x는 4가 되고 y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8이니까 11 되려면 이게 마3 돼야겠네요. 됐나요? 괜찮아요? x의 값 구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급 문제가 많습니다. 뭐 그냥 학교 시험에서 나온다면은 한 중3 정도? 상급은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맞춘다면은 80점대 한 중반 정도까지일 겁니다. 잘 해요. 여러분이 중3 될 때까지 최소한 이름이 있는 대학 가시려면 수학은 90점대를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내가 중3 수학까지 해도 80점 초반을 못 벗어났다. 그럼 정말 진지하게 공부 외적인 걸로 진로를 택하시는 게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시험을 쳤을 때 그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최선을 못 다한다면은 그때는 뭐 공부가 아니라 뭘 해도 안 될 겁니다. 다음.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똑같은 거죠? 멀쩡한 애들 가라. 멀쩡한 애들만 살려서 가라. 그걸 적어 놓으면 또 좋겠죠. 머릿속에 기억하게 되면 좋겠고. 멀쩡한 애들만. 그냥 하나 단순한 키워드면 돼요. 멀쩡한 애들만 해라. 그러면 이제 그 대충 비슷한 문제 보면 아 이게 이거였지? 자기가 느껴져요. 그럼 그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커요. 힌트가 되니까. 다음. 없어요? 아까 모르는 거 많다지 않았어요? 별로 없네요, 생각보다. 규원이. 어? 다른 거를 질문해도 되냐고요? 아, 그랬어요? 규원이. 주유.
그걸 내가 지난 시간에도 들은 것 같은데. 아니면 이번 숙제 밀린 거 말고는 그전에 없었어요? 그 50쪽에 RPM이에요? 개념원리예요? RPM 90쪽이요? 몇 번이요? 612번. 자, 이것도 지금 보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된다. 이거를 내가 명칭 그때 알려줬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7자로 뭐라고 할까요? 잘했어요. 한 사람은 제대로 대답하군요. 문자의 종류를 원이라고 했나 안 했나요? 두 개니까 2원, 차수는 1차. 방정식이니까 방정식. 2원 1차입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했을 때 XY 문자가 살아있어야 돼, 죽어야 돼? XY 문자가 살아있어야 돼, 없어져야 돼?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4-a의 x 동량 정리했어요? 8i 빼기 1은 0이다.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이게 0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뭘 끄덕여 대답해 이 새끼야. 머리 뒀다 장식이냐? 이거 0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묻어가지마 비겁하게. 비겁한 놈은요 공부도 못해요. 왜냐면 지 머릿속에 정답을 찾을 그 능력도 안 되고 알아보려고 안 하거든요. 공부도 딱 그 정도만 해요. 숨어서 그냥 꼴등만 할 정도만. 그런 놈이 무슨 최상급이 되겠어. 당당하지도 못한데. 내가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춰보면은 이놈이 공부를 열심히 한 놈인지 아닌지 다 판단이 끝나. 공부만이 아니야. 태도도 마찬가지야. 눈치 보고 맨날 쭈뼛쭈뼛거리면은 무슨 최상위권이 되겠어. 틀릴 용기도 없는데. XY가 살아있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 X 앞에 곱해진 이제 이 값이 0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지 살아있겠지. 따라서 A가 4가 될 수가 없어. 알겠어? Y는 관계없어요. 8이 굳건하게 있으니까 없어질 리가 없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A가 4가 안 되면 되기 때문에 아닌 거 4. 이 2번, 2차 방정식이 안 되게 하는 A값 찾는 거니까 이해되나요? 나 말로 설명한 거 알아서 중요한 내용 적어놔요. 딸랑 요거 보이는 것만 적어놓고서 그냥 다음에 비슷한 거 또 틀리지 말고. 공부를 잘 하시려면 한 번은 틀 수 있어요. 두 번째 카트에 틀리는 거는 게을러서 틀리는 거예요. 굳이 두 번을 틀릴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풀었다면. 정말 어렵고 뭐 정말 열심히 해도 못한다. 그럼 괜찮아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해준 거 또 모르고 또 틀리고 중요한 내용 다 넘어가고 그럼 그게 무슨 낭비냐 서로. 그 친구가 빨리 다른 길을 찾게끔 도와주는 게 맞는 거죠. 다음 정리했어요? 다음 너도 이거 맞았어요? 오케이 제대로 푼 거 맞아요? 푼 건 있어요? 언제쯤에 영장이 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오늘부터는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안 한 거네요. 그럼 다시 다 할래요? 오답 다시 할래요? 전부 다? 괜찮아요? 그럼 문제 다 쓰고 풀이 다 하세요. 잘 됐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공부는 진짜 잘하려면요. 이거 알려줄게요. 굉장히 의지가 세야 돼요. 의지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굉장히 끈기하고 우직해야 돼요. 막 힘들다고 앵앵거리고 앓는 소리 내잖아요? 내가 장담할게요. 나 공부 잘하는 애 중에 그런 애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딱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천 명에다 가르쳤는데 한 명도 없어.
진짜로.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의지가 세거나 끈기가 좋아야 돼. 졸려요, 힘들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몇 마디 하는 순간 나는 공부 못해요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딱 잔인하는 거야. 정말 한 명도 없어. 그런 얘기를 안 해. 참고로 이런 친구 스타일이 되게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별말 안 하잖아요. 꾸준하게 조용하게 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옛말에 그런 말 했잖아.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들어본 적 있어? 정말 그래. 옛말에 틀린 게 없어, 진짜. 다음. 없어? 지나가도 괜찮아. 좋아요. 그러면 오늘 활용 좀 나가겠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개념 147, RPM 98까지가 맞았죠?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서술형 다 하셨어요? 그건 나랑 좀 하다가 못한 거 같고 나머지는 다 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 그랬어요? 143까지는 숙제였다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147까지 여러분이 숙제할 수 있겠죠? 일단 더 나갈 수도 있고요. 오늘 나간 것까지. RPM은 98까지가 맞나요? 여기까지는 다 이제 질문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RPM 자체는 주말 꼈으니까 103까지입니다. 단, 가원이는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세요. 알겠어요? 이제부터 미안한데 구분을 하겠습니다. 가원이와 혜성이는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나는 여기서 가원이는 일단 지금 최대 목표 점수를 갖다가 최대 80 초반 정도까지로 잡습니다. 쉽진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가원이 하는 거 봐서는 한 70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남은 기간 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하게 달려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지우는요. 지우 역시도 한 80 중반 정도 봅니다. 잘하시면. 알겠어요? 물론 하기 따라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너도 비슷하고요. 혜성이는 하기 따라서 90 한 중반까지 봅니다. 너는 80 후반까지 봅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이건 지금 내가 예상하는 거고요. 더 문제 풀면서 열심히 읽는 것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자, 지금까지 이거 서운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해온 걸 봐서 지금 난 다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0점 중반 노리는 친구들이나 혹은 80 후반 정도 노린다면은 이걸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원리 먼저 다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괜찮다면 그때 건드릴게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는 평가를 하는 거니까 숙제 밀리지 않고 전비를 잘 챙기고 열심히 하는 보인다면은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방학에 뭐 한 달 좀 못 남았지만 남긴 했으니까. 됐나요? 근데 이제 진짜 얘기할게요. 이때도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자기 점수 맥시멈이 그러고 판단하시고 그 아래에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죠? 점수는 냉정합니다. 너희들한테 좋게 얘기해주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중2잖아. 그지? 자, 나갑니다. 사실 활용은 생각보다 추가로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서 배웠던 부등식의 활용 지난 단원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부등식 활용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부등호가 등호로 바뀐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문자가 하나 더 등장해야 하지만 식을 만들 만큼 복잡한 상황이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활용 문제를 풀려 그러면 우리가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자, 미지수 정하고 식 세우고 풀어서 확인하기. 이건 부등식이나 1학기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이나 지금 배우는 연립 방정식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왜냐? 문장에서 그 식을 뽑아내가지고 푸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단순한 등식으로 나오면 1차 방정식의 활용이고, 이상, 이하, 뭐 얼마, 최대 얼마, 최소 얼마 이렇게 나온다면 부등식으로 뽑아 나올 거고, 그 다음 좀 더 복잡해가지고 문자가 2개 이상 써야 되는 상황이면 연립방정식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과정은 어떤 경우에 요 식의 차이만 생길 뿐이지 단계는 전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심지어 중3 때 배우는 2차 방정식의 활용도 똑같습니다. 요거만 달라질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 식을 세울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연수에 대한 문제, 10자리, 1자리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해서 현재는 몇 년이지만 몇 년 후에는 몇 배가 된다 있죠? 그렇게 몇 살, A년 후면은 뭐 B년 후면은 플러스 B, A년 전이면 X 빼기 A, 모르는 거 없잖아요. 그 다음 득점, 감점, 맞추면 A, 틀리면 B 뭐 이런 거, 이거는 나중에 문제 보시면서 이해할 거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증가감소, 이미 알고 계시죠? 10% 증가했다면 110%라는 얘기고 5% 감소했으면 95%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일에 대한 문제, 뭐 아버지 혼자 며칠 걸리고 어머니 혼자 뭐 아들 혼자 며칠 걸리는데 둘이 같이 일하면 얼마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전체 일량을 1로 놓으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전히 똑같이 쓰입니다. 최종식이 부등식이냐 등식이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됐어요? 오히려 부등식보다 좀 쉬운 면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예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뭐 되게 쉬우니까 그냥 부담 없이 하십시오. 자, 합이 22이고 차가 8인 두 자연수 구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두 자연수니까 변수 2개 설정하셔야겠죠? x와 y라고 놓겠습니다. 그런데 합이 20이 차가 8이라고 했어요. 그럼 x 더하기 y가 20이라고 얘를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음 차가 8이래요. 차라는 건 누가 크고 작은지 상관없이 큰 놈에서 작은 걸 뺀 그 차이가 차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편의상 x, y 중에 누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설정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x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일단 놓을게요. 괜찮아요? 그럼 x 빼기 y가 차가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게 8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식이에요? 연립방정식. 이 차이밖에 없어요. 푸는 건 지금까지 숱하게 했죠? 뭐 가감법 하게 되면 2x가 30이 되니까 x는 15가 될 거고 y는 7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자연수 구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처음이니까 이걸 일일이 여기에 억지로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 자연수를 xy라고 놓자. x가 y보다 크다고 하자. 합이 20이니까 x 더하기 y가 22겠지. 차가 8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8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갖다 적어 놓자. 그러면 식을 세웠네. 연립방정식이네. 맞아요? 식 세우기 됐습니까? 그 다음 세웠으니까 풀어야지 해가지고 가감법 해가지고서 네, 2x가 30이네. x가 15네. x 15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가 7이 되겠네. 그래서 15하고 7이 되겠네. 돼, 안 돼? 이게 풀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구한 거 검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맞나? 맞아? 그럼 보니까 아까 이게 15하고 7이 맞다면은 실제로 합한 게 22가 되는구나. 확인. 또 15 빼기 7하면 차가 8이구나. 오케이. 확인. 그러므로 오케이. 나 잘 풀었어. 확인 과정. 됐습니까? 확인하기. 어려운 게 있나요? 새로운 것도 없어요. 끝입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다음. 윤서의 키와 준서의 키의 평균은 167이고 준서의 키는 10cm가 더 크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드셔야겠죠? 자, 여러분 해볼까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워밍업 문제입니다. 그것과 3번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쉬워요. 아직까지는. 자, 윤서의 키와 준서의 키의 평균은 167이고 여기서 지금
윤서 x, 준서 y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놨어요. 그럼 평균을 어떻게 나타내죠? 이 값이 반띵한 게 이렇다. 됐죠?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는요. 준서는 y예요. 그죠? 준서는 윤서보다 10cm 크다.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걸 xy 뒤집어 쓰면은 문제를 잘 안 살핀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 풀면 되겠죠? 자, 얘 푼다면 이건 대입해달라고 이미 세팅 끝났으니까 대입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10인 y 값 자체를 반으로 나눈 게 이렇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2x 더하기 10이라는 분자는 얘를 일로 이항하면 되니까 334가 되나요? 안 되나요? 따라서 2x 자체는 324가 될 테니까 x는 되나요? 안 되나요? 자, x가 누구였죠? 윤서 162. 그럼 준서는 10cm가 더 크니까 17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 쓸 때는 단위까지 써주셔야 합니다. 됐나요? 틀린 사람 없죠, 이거? 어렵나요? 쉽잖아. 이 정도는 여러분 그냥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야겠죠. 다음 3번도 하셨죠? 1,800원짜리 크림빵과 1,000원짜리 우유를 사고 13,000원을 냈다. 자, 크림빵은 우유보다 한 개 더 샀다. 몇 개씩 샀냐? 여긴 처음이니까 친절하게 뭘 XY로 나와야 되는지까지 다 주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안 나오겠죠? 크림빵이 X개입니다. 그럼 크림빵한테 들어간 돈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1,800짜리가 X개 샀으니까 크림빵 돈. 우유는요? 1,000Y가 되겠죠. 이게 우유 산 돈. 그래서 얼마? 13,000원.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뭐 있어요? 크림빵인 X는 우유보다 한 개가 더 많다.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두 번째 식.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왔는데 첫 번째 식이 너무 숫자 개수가 커요. 따라서 공 두 개씩만 없애겠습니다. 100으로 나눠주면 10만 남고 18만 남고 130만 남아요? 안 남아요? 한 번 더 나눌게요. 2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2로 나누면 5y 더하기 9 x는 2, 60이 2, 50 되나요? 안 되나요? 됐죠? 네, 이렇게 9x 더하기 5y가 65라고 얘를 정리해 주시고 얘를 갖다가 대입법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식이 다음처럼 바뀌겠습니다. 자, 9 곱하기 y 더하기 1이 x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9y에 5y 더하니까 14y가 되고 9를 넘기면 56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y가 얼마? 4. y가 4면 x 얼마? 5. 그래서 y는 4, x는 5인데 누가 xy냐? 크림빵이 x개. 맞죠? 크림빵 5개, 우유는 4개. 됐습니까? 왜 적어? 다 맞은 거 아니야? 이런 씨. 해석이 맞았죠? 이런 씨. 어렵니? 푸는 줄 몰랐어? 아까 3번까지 풀려고 그랬는데. 어렵진 않죠? 어려워요? 야, 이게 어려우면 나중에 죽을 텐데. 농도 나오고 막 그럼 어떡하려고 그러니? 시간거리 속력이랑 농도 나오면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활용이거든요. 그건 좀 빡세요. 이거 대충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문장을 보고 수학적 식으로 내가 뭘 x라는 설정할지 놓고서 그대로 이걸 번역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 활용은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숙달시켜주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이 2학년 1학기 중간 후반이나 기말을 볼 때는
연립방정식의 활용도 나오고 부등식의 활용도 나오기 때문에 활용 파트예요. 알겠어요? 또 마지막 단원이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것도 약간 활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활용하든 간에 문장에서 식을 뽑아낼 수 있느냐라는 게 핵심 키워드예요. 알겠어요? 그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해석력이 중요해요. 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케이스별로 한번 사박사박 해봅시다. 자, 확인 1번 먼저 한번 해보시겠어요? 확인 1번이 막힌다면은 그 위에 바로 설명이 나와 있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얘를 적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은 많이는 못 드리겠고 우리 딱 한 3분만 들어보겠습니다. 맥시멈 3분. 3분이 안 걸릴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좀 허기지거나 기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운이 없어요? GU 괜찮아요? 알았어요.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아까 혼난 거 다 끝났으니까 오늘 혼난 거 없어 이제. 있어? 정말 없어? 혹시 괜찮으시면 얘네들 중에도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좀 못 나오는 날이 있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쉽니다. 토요일에 나와요. 네,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 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옵니다. 다음 주 목요일도 나오죠? 네, 하루 쉬는 거예요. 딱. 하루 쉬 네, 이거 일, 월, 화, 수만 휴일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네, 일, 월, 화, 수 쉽니다. 저는 빠지는 날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요. 이번엔 재활을 이겨보세요. 제가요? 응. 제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식을 세우는 게 핵심인 파트입니다.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혜성이는 아까 그 한 페이지 반 페이지 못 풀었다는 건 다 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그거 하고 있어도 돼요. 다른 친구들 기다리는 시간에.
자, 여러분 시간을 계속 많이 드리긴 그러니까 같이 해볼까요? 혜성이는 이거 맞았으면 안 보셔도 됩니다. 알 것 같으면. 자, 다른 친구들 보세요. 이런 케이스, 자, 식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혜성이 됐고, 유야. 자, 아직까지 식을 못 구했다면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문제 풀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학교 시험 때는 1분 내에 푸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할 경우라면은 30초, 40초 안에 풀면 되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여기서 근데 문제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각 자리의 숫자, 이를테면 여러분 43이라는 녀석은 10의 자리가 4고 1의 자리가 3이라는 거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4와 3이라는 그 자리를 이루는 숫자를 넣어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11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자릿수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뭐랑 헷갈리죠? A 곱하기 B와 헷갈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자릿수를 갖다가 변수를 이렇게 설정하시면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놓으라고 했느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라면 앞에 걸 참고하셨겠죠? 두 자리 자연수 똑같죠? 10x 더하기 y라고 났어요? 안 났어요? 즉 10의 자리 숫자가 x이고 1의 자리 숫자가 y라는 뜻이죠. 아까 a, b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놓으면 틀리겠지만 얘를 갖다가 만약에 10 곱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b라고 놓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즉 10의 자리가 a가 들어가는 거고 1의 자리가 b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풀어서 쓰셔야 됩니다. 10의 자리 숫자가 a, 1의 자리가 b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숫자를 놨을 때 각 자리 숫자 위 11이라는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a 더하기 b가 그 자리 숫자 합이죠. 맞습니까? 이게 11이라는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그 바꾼 수를 나타낸다면 이게 원래 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a와 b가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10의 자리가 b가 되고 1의 자리가 a가 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게 바꾼 수가 됩니다. 이 바꾼 수는 처음 수의 3배보다, 처음 수는 이거죠? 이거의 3배보다도 5가 더 크다.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같다라고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뒤집은 수는 처음 수를 3배한 것보다도 5가 더 크다. 제대로 번역했나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식이 두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어떤 식 두 가지냐면 요식 한 가지와 요식 한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연립방정식 할 수 있겠죠? 범인 2개, 단서 2개. 자, 풀겠습니다. 그럼 풀이한다면 자, 일단 이거 정리할게요. 정리하게 되면 30a에서 a 넘기면 29a가 될 거고 그 다음엔 여기 3b인데 1로 넘기면 여긴 7b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5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다음에 위의 식은 a 더하기 b가 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라는 녀석은 11 빼기 a로 바꿔서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7 곱하기 11 빼기 a한 값은 29a 더하기 5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풀이 과정이야 뭐 이거 마무리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7a니까 넘기면 36a가 될 것이고 77에서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게 72가 되니까 a가 2가 되나요? 안 되나요? 따라서 a 값은 2가 되는 거 알 것이고요.
B값은 A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게 2면 얘가 9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9. 그러면 원래 처음 숫자가 뭐가 될까요? 규원이 처음 숫자가 뭐가 될까요? 이제 찾고자 했으면 공부를 못한 놈이고요. 늦었어요. 29 맞습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지금 내가 뭘 구하는지를 머리 한 켠속에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니면 길을 잃어요. 나침반을 켜놓고 있어야 돼요. 29 됐습니까?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됐죠? 이 정도가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1분 정도면 끝내야 됩니다. 지금은 처음 나가니까 뭐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최소한 식이라도 잘 세웠다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됐나요? 다음 두 번째 하겠습니다. 나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많이 들 수는 없고, 자,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조금은 더 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이라도 해버릇해야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장이에요. 문장을 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자, 풀이까지는 됐습니다. 식이 나왔는지 확인하십시오. 풀이 과정은 여러분 앞 단계에서 이미 한 거니까 그것까지는 뭐 됐고요. 자, 볼까요? 현재 어머니 나이는 딸의 나이보다 32살이 많다고 했습니다. 변수를 놔야겠죠. 이걸 식으로 쓰려면 어머니 나이를 지금 모르더라도 딸의 나이를 모르더라도 문자를 빌려서라도 먼저 대출을 받아서라도 식을 설립해야 됩니다. 뭘 X라고 놓을까요? 자, 어머니 현재 나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딸의 나이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식은 현재 어머니 나이는 딸의 나이보다 32살이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음 두 번째, 8년 후 어머니 나이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맞습니다. X 더하기 8이 8년 후 어머니 나이고요. 또 8년 후 딸의 나이가 되겠죠? 이 말 잘 해석해야 돼요. 8년에 엄마가 딸의 2배보다 14살 많다라는 건 8년 후 시점엔 그때 딸의 나이보다도 그때 어머니 나이가 이렇다는 얘기겠죠. 알겠어요? 그러므로 8년 후 딸 나이는 Y 더하기 8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어머니 나이는 8년 후에 딸의 나이의 2배보다 14살이 많아진다. 되나요? 안 되나요? 이해되나요? 이 문장을 식으로 정확히 다 변형한 게 맞습니까? 괜찮아요? 야, 고치려고 나중에 고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식 두 개만 해서 푸시면 되겠죠. 자, 푸는데 물론 얘 정돈 먼저 하겠습니다만 뭐 사실 그냥 정돈 전에 먼저 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대입법. 그러면 y 더하기 32 더하기 8이니까 40한 값이
얘 정리하면 2y 더하기 16 더하기 14니까 30이 되나요? 안 되나요? 따라서 넘기면 y만 남고 이로 넘기면 10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x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y가 10이니까 x는 얼마? 42. 맞나요? 검산. 8년 후 엄마 나이 50. 맞습니까? 8년 후 딸 나이는 18. 18의 2배보다 10살 많다. 맞죠? 검산 끝. 현재 어머니 나이는 42살. 현재 딸의 나이는 10살입니다. 됐습니까? 해석이 맞았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에 대한 문제도 여기서 팁할 거는 이겁니다. 몇 년 후면 어머니 나이만 몇 년 후가 아니라 딸이든 뭐든 그 나이도 그 시점으로 몇 년 똑같이 지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만약에 까먹었다면 실수했다면 잊지 말고 키포인트 적어 놓으시고요. 자, 필기할 때 그 정도는 스스로한테 필요하다면 알아서 적으셔야 됩니다. 다음 확인 3번은 정말 쉽습니다. 이것도 틀리면 정말 가망이 없습니다. 자, 1분 드립니다. 이 정도는 정말 기본의 기본입니다. 이것도 못하면 연립방정식을 헛배운 겁니다. 무엇을 x로 넣을까?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올까? 그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식 한번 해볼게요. 규원이 무얼 x로 놨어요? 마카롱이 뭐요? 뭘 x로 놨냐고 그러면 명확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얼 x로 놨어요? 틀렸어요. 무얼 x로 놨어요? 네, 공부 똑바로 해. 네가 최상위권이 안 되는 이유는, 아니 최상위권 떠나서 상위권 안 되는 이유는 끝까지 명확하게 안 해. 넌 딱 그 정도가 네 습관이야 지금. 잘했어. 마카롱 한 개 가격 x입니다. 그럼 뭘 y로 하겠어요? 쿠키 한 개 가격. 알겠어요? 이게 단위잖아요. 그럼 첫 번째 상황 식이 어떻게 돼? 4y겠죠. 디테일이 약한 것도 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꼼꼼한 친구들은 끝까지 치밀하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한 개짜리 3개, 한 개짜리 4개, 3개 4개 가격 7,600 이렇게 따지면서 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대충 하고 넘어갔겠지? 그럼 틀려요. 자,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식이? 잘했어요. 자, 식 세웠죠? 얘 같은 경우는 얘를 2배해서 y를 소거하는 걸로 가는 게 적절하겠죠? 자,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버리면 7x는 9,000. 8,400이네요. 됐나요? 16,000에서 7,600이니까 8,400. 맞죠? x는 1,200이 되나요? 안 되나요?
누가 1200이었죠? 마카로. 자, 끝났습니다. 풀이 과정이야. 뭐 초록색은 그냥 마이너한 거고요. 보라색까지 만들면 되겠죠. 다음, 도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다리꼴에 대한 공식을 알고 계신다면 풀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나랑 그냥 하차하겠습니다. 이 정도야 설마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모른다면 그냥 쪽팔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사다리꼴 넓이도 모른다면 쪽팔려도 됩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사다리꼴 한 변만 한 쌍만 평행한 거 맞습니까? 자, 여기서 높이는 6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윗변이 아랫변 길이가 윗변보다 3이 길이됐으니까 이걸 x라고 놓으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x 더하기 3.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하죠? 되나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모른다면 조용히 속으로 쪽팔리다 생각하고 열심히 외우십시오. 앞으로도 까먹으면 구제불능입니다. 됐나요? 그런 사람은 더 못 살아남아요. 자, 그럼 약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넓이가 얼마냐? 33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3으로 약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값이 11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 값이 8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x가 4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됐나요? 됐나요? 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문제입니다. 어려운 것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에 대해서도 유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기본 상식이 있다면 능히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이런 식의 유형도 있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3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1점을 잃는다. 그런데 동전을 8번 던졌답니다. 점수는 12점을 얻었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식을 설립할까요? 혜성이. 그나마 여기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앞면 횟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뭘 x로 놓을까요? 네, 이걸 x로 놓겠습니다. 그럼 뭐를 y로 놓을까요? 맞죠? 뒷면이 y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주어진 단서 이 8번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오죠? 앞면 또는 뒷면이겠죠? 이건 횟수에 대한 관점의 식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점수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앞면 나오면 몇 점 받는다 그랬죠? 플러스 3. 그럼 앞면에 나와서 얻은 총 점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3x. 되나요? 안 되나요? 뒷면 나오는 건 y라고 했습니다. 뒷면 나오면 1점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뒷면 나와가지고 까인 점수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마이너스 y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점수 12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게 바로 점수 관점에서의 단서식이 됩니다. 이건 횟수 관점에서의 단서식이 되고요. 이해가 되나요? 연립할 수 있겠습니까? 막바로 가가법 되겠네요. 그러면 더하시면 4x가 20이 되니까 x는 5가 되고 y는 3이 돼야겠죠? 즉 앞면 5번, 뒷면 3번.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유형도 있습니다. 괜찮나요? 미리 여러분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공부법을 알려드린다면 이 숙제와 더불어서 RPM의 이 유형을 풀어보시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맨날 숙제 준다면 힘들어하지 말고 그렇게 맞춰서 공부하시면 효율이 제일 좋습니다. 다음, 증가함수 문제도 있습니다. 증가함수는 이것만 짚어주겠습니다. 30% 증가했다 그러면 100분의 130이란 말이 되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증가했다면 100분의 130에 이걸 A의 판매량을 갖다가 지난달 A 판매량을 갖다가 A는 A라고 놓고 B는 B라고 놓는다면 이번 달은 30%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B는 4% 감소했으니까 96B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가지고 380이 됐다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 거는 지난달 전체 판매량은 A 더하기 B가 325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이 식을 풀려면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식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데 이 경우는 이 전체량으로 하시면 힘들고요. 변화량만 하시는 게 힌트예요. 그럼 30% 증가했으니까 증가한 양은 100분의 30A라고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소는 4% 했으니까 감소한 양은 100분의 4B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랬더니 실제 변화량은 얼마가 됐습니까? 55개 증가했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55라고 적어 놓는 것 자체가 훨씬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얘를 건드려서 얘랑 하느니 얘를 가지고서 얘랑 건드리는 게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변화량만 가지고 식을 설정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풀어주진 않을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 키워드만 적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이거 드릴 때는 이거를 꼭 여러분은 혼자 공부하실 때는 먼저 보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이걸 푸는 식으로 해주세요. 알겠죠? 원가, 정가, 할인 기억하십니까? 원가에 이익을 붙여야 정가고 정가에서 안 팔리면 빼주는 게 할인이라고. 됐습니까? 그걸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특별하게 내가 더 설명할 건 없습니다. 일 함께하고 말고 문제도 기억하십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안 되면은 이것도 보고서 풀어보시는 거고 안 되면 설명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개념 원리만큼은. 156가지가 개념 원리이고요. RPM은 아까 얘기 드린 거에서 추가되는 게 없습니다. 103까지입니다. 자, 거듭 말하지만 이번 달 2월 말까지가 내가 2학년 1학기 거 완료 듀데이로 났기 때문에 1차 함수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3월 들어가시게 되면 추가로 문제집 한 건 다시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미리 뭐 쌤도 좋고 아니면 내가 그 정한 거를 연휴 끝 뒤늦게 지나가지고 내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휴 동안에 여러분은 잠깐만 니네 혹시 연휴 다음 주에 목, 금, 토 중에 못 오는 사람 있습니까? 목, 토 중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연휴고요. 목요일하고 토요일 중에 못 오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모른다는 게 집안에 사정이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개인 사정이 아직 모르는 건가요?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러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오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토요일까지 해가지고서 네, 일단 활용 끝나고 1차 함수는 건드리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정은 대충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숙제니 뭐니 오답 노트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연휴 때 좋은 시간 보내시는 건 좋지만 여러분 웬만하면은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오답수가 되시겠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대는 개념 원리 위주로. 다음 주 토요일까지 되겠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 나한테 일정을 제안 주세요. 알겠어요? 토요일 날 얘기할게요. 됐어요? 좋습니다. 자, 건너가시고요.